네, 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옛 경북도청 부지 삼성 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잇는 대구형 뉴딜 도심 융합특구 지정이 확정되면서 이곳이 대구 지역 경제의 새 기관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이 지역을 대구의 판교 이밸리로 만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태릉 골프장 부지의 지구 지정을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등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시, 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 거주자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외지인 거래로 볼 때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거래의 비중은 2013년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끈질긴 걸로 따지면 모기만한 것도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한창인데 여전히 생생하게 날아다니더라고요. 이제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귀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모기에게 부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철이 없다는 거. 우리도 돌아보면요. 철없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철이 없었을 때 조금 더 용기가 있고 도전적인 정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부동산 투자 그렇게 좀 겁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최고의 전문가가 옆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오늘도 서울지역번 02-2638-3973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시작합니다. 네, 항상 초보부터 고수까지 모든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시죠. 수요일에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욱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욱 소장입니다. 이제 벌써 12월 중순이 이제 넘었고요. 이제 올해도 한 열흘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계속적인 규제와 제도 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실패 없는 내 집 마련부터 또 돈 되는 알짜 투자처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2시부터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청라에 한양시장인 레이크블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예, 매매했고요. 네. 예, 26평입니다. 네. 예,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여기 이 26평에 대한 전망도 알고 싶고 네. 예,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고 청라에 있는 굿모닝 힐이라는 아파트 쪽으로 네. 예, 이사를 가는 게 좋을지 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26평짜리 물건 보유 중이신데 매도 후에 청라 굿모닝 힐 고려 중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네. 네, 소장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수자인 레이크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6평이라 그러셨고요. 네네. 26평이고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 6월에. 작년 6월에? 네. 그러면 2019년 6월에? 예. 6월에 매수.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게 픽업까지 다 해서 네. 한 4억 줬습니다. 4억. 한 4억 정도? 네. 요즘 많이 그래도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한 얼마 정도 한대요, 요즘에는?
대충 지금 보면 한 6억 초반은 될 것 같아요. 한 6억? 정확히는 아직은 이제 2년이 다들 안 돼가지고 네. 그 거래가 많이 없긴 한데 네. 근데 이제 한 대충 그 정도로 부동산에서 예상은 하긴 한 하더라고요. 한 6억 뭐 초반 정도 요 정도 이제 얘기는 뭐 그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실제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단 높게 나갈 거예요. 실제로 일단 매물은 네. 뭐 7억까지 나온 것들도 막 여러 개 있긴 해요. 네. 근데 일단 아직 2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도 좀 있고 보통 이제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아직 뭐 2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현재는 뭐 6억 초반 정도 이렇게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네.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높게 네. 형성이 될 거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그러면은 아직 2년을 보유를 못한 거네요. 예, 이제 내년 5월이나 6월쯤 돼서 네. 그때 돼서 매도를 해야 네. 비과세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여기 2019년도 6월에는 청라가 이제 뭐 규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거주의 의무는 없는데 어쨌든 거주의 의무가 없더라도 2년 보유는 해야 되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비과세까지는 안 되는데 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뭐 2년 지나면 비과세 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거는. 네. 그건 없는 거고 지금 또 한 가지 얘기하신 게 굿모닝 힐 그 아래쪽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반대편 5단지에 있는 굿모닝 힐이 네. 나중에 청라에 7호선 들어왔을 때 네. 그쪽에 제일 가까운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치를 보고 네. 그쪽을 이제 저희가 산지 2년 됐을 때 그쪽으로 넘어갈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요. 근데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 그 굿모닝 힐은 좀 평수 큰 거 아니에요? 예, 42평이랑 46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수가 좀 큰 평수죠. 이 평수는 42평하고 46평이에요. 네네, 그 42.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42평짜리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나 간대요? 7억은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7억 정도 갈라나? 아니요, 한 6억 중반에서 6억 중반? 중반에서 한 후반 사이에 여러 가지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6억 중후반 정도 요 정도 얘기한다는 거죠? 네, 42평이랑 46평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매 금액은 한 6억 중후반 정도 가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어쨌든 같은 청라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같은 청라에 있는 거고 지금 7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뭐 이게 청라 굿모닝 힐이 더 가까워요, 여기? 거의 크게 예, 차이 예. 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걸어서 한 5분 정도 차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더 이렇게 나중에 네. 좋지 않을까 해서 평수도 넓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수가 좀 적어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솔직히 네. 그 26평이 네.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요. 네. 나중에 좀 더 오른다 쳐도 네.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사람들이 26평을 좀 많이 살까. 네. 그런 좀 불안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굿모닝 힐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일단 제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는지는 알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지금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레이크 블루가 네네. 26평 평형수가 많지 않죠? 예, 한 동에만 있습니다. 한 동만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수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단 평수 자체가 소형 평형이고, 네. 그리고 일단 뭐 이 물량 자체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레이크 블루는 이제 연식이 이거 동문 굿모닝 힐은 조금 전에 생긴 거잖아요. 예, 좀 한 8, 9년 됐어요. 8, 9년 돼갖고 이제 근 10년 차 들어가는 아파트고 우리 아파트는 이제 뭐 한 2년 차 들어가는 아파트고, 네네. 일단 뭐 연식이 뭐 이제 신축의 소형의 뭐 신축 단지들이 많으면은 뭐 그런 문제가 좀 저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축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소형 평형 자체가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청라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 자체는 좀 있거든요. 희소성 자체는 또 있고 또 한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동문 굿모닝 힐이 이제 뭐 저평가됐다라고 좀 저평가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청라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청라에 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지금 그러면은 평가가 적정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아파트는 저평가됐다. 이건 사실 논리상으로 맞진 않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 굿모닝 힐 자체가 평수가 더 크고 이제 연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됐고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소형 평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이 원래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날 수는 있더라도 금액 자체는 제일 낮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형에 대한 수요층들이라든가 그런 신규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금액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물건이 좀 적고 금액이 좀 가벼운 것들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청라에 2019년 6월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걸 아실 거예요. 이게 작년에 이제 이 청라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나 이런 데들처럼 막 오르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작년 연말일 거예요. 한 연말 정도부터 인천들이 네.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금액이 네, 좀 올라가다가 이제 6월 달쯤에서 계속 금액이 올라가다가 6월 달에 이 서구가 아예 그냥 투기 과열지구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이렇게. 그러면서 인천 전체가 금액이 올라가다가 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형태, 그러니까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여기 굿모닝 힐은 저평가돼서 이제 올라갈 거고 이 레이크 블루는 뭐 여태까지 금액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젠 안 올라갈 거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청라 전체에 대한 이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레이크 블루에 있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괜찮고요. 왜 그러냐면 레이크 블루는 또 동문 굿모닝 힐이 없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평수가 많이 없어서 지금 귀한 그런 평수이기도 하고 연식도 그거보다 훨씬 덜 됐고 그리고 사실 우리 그 레이크 블루가 사실 평수 큰 거는 훨씬 비싸잖아요. 동문 굿모닝 힐보다. 네, 훨씬 비쌉니다. 그렇죠. 그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단지들로는 지금 여기가 호수 조망도 나오는 아파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굿모닝 힐로 갈 때는 이유가 하나여야 가야 돼요. 어떤 이유여야 가야 되냐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7호선이 이제 그 청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레이크도 사실 이렇게 멀 거리는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뒤에 네. 있는 아파트들보다. 네. 근데 일로 간다라는 전제하라고 하면은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되냐면 제 생각으로는 이래요. 어쨌든 26평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굿모닝 힐도 못 올라가요. 지금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21년에 아마 착공 뭐 예정을 하고 뭐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성남동에서 이제 연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동문 굿모닝 힐로 우리 시청자님이 옮겨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이유에서 옮겨가야 되냐면 어차피 지하철이 들어오면 청라 전체에 어떻게 보면 교통 불편한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절대 이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물론 여기에 좀 더 가까운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또 연식이 그만큼 이게 27년인가 28년 개통 예정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연식이 몇 년씩이 되겠어요, 이게. 그 많이 좀 노후 연차가. 그러다 보니까 저 굿모닝 힐이 뭐 나쁘다는 소리보다 굳이 레이크 블루에 있는데 이거를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이 옮겨가야 되는 이유는 평수가 작아서 내가 네. 조금 넓은 평수에 가고 싶다 라는 걸 제외하고는 그냥 단순하게 옮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뭐 6억 초반 뭐 중반 정도 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평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평수가 좀 넓은 평수가 뭐 가족도 늘어나고 해서 넓은 평수가 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으로도 소형에 대한 희소성과 신축과 어차피 7호선이 들어오는 같은 청라에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옮겨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결국은 봐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은 얘는 6억 초반에 딱 멈춰져 있고 이 대형 평형들은 지금부터 금액이 쭉 올라가 버리면 그럼 또 26평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느 정도 또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천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수도권이나 서울보다는 전체적인 평균 금액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라가기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7호선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교통적인 불편 요소들이 지금보다 해소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거주하기 좋고 쾌적한 도시는 맞지만 그거로 단순하게 절로 옮겨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도 분명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우리 네. 시청자님이 여길 안 살고
만약에 여기를 안 살면서 청라를 오겠다라고 했으면 청라는 앞으로 이렇게 변해서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지 이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옮겨가는 건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옮겨가는 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제가 좀 찬성하죠. 차라리 내가 대출을 조금 더 받고 아니면 뭐 여유 자금이 더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아파트 있죠. 네. 지금 이 아파트에서 평수를 옮겨간다는 건 그거는 찬성이에요. 이 아파트에서.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파트에서 옮겨가려면 이 아파트는 신축에다가 평수가 커지니까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네, 좀 많이 차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건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아파트가 괜찮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절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집이 조금 넓은 평수가 필요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 말고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근데 이제 또 평수가 좀 큰 게 또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 가치로 봤을 때 가치성이 더 커서 네. 저희 생각하는 게. 네. 그럼 제 생각으로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더 낫죠. 아, 왜 그러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26평인데 저건 42평이랑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요? 검색만 해보면 다 아는데. 네. 그러면 그랬을 때는 우리 아파트의 소형 평형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미래 가치가 다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청라도 뭐 7호선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굳이 뭐 단순히 그 가치로만 따진다면은 가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굿모닝 일이 나쁘다라는 소리보다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데서 굳이 단순히 투자성으로만 간다는 건 별로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결정하시고 앞으로 좀 이제 신규니까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돼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건이 이미 신축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평수를 넓힌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보실 수 있는데 단순히 이주하는 거는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예, 마포구 합정동 네. 430-9번지 네. 미승 센트빌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네. 마포구 합정동 430-9번지 말씀 주셨어요. 예. 다세대 주택일까요? 예, 다시대 주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상담 도움 네네.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광입니다. 네, 제가 주소 찾았고요. 네네. 여기 합정역에 있는 그 한강 쪽에 있는 그쪽 블록이에요. 네네. 이게 빌라죠. 예, 다시대 주택 맞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요걸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럼 다세대 주택이고 요거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3월달 했습니다. 올 3월. 올 3월 달에. 예. 2020년 3월 달에 뭐 신축이에요? 5년 차입니다. 5년 차. 그럼 3월에 네네. 매수를 했고 네네. 이게 면적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지분은 8.3이고 네. 전용은 14평 정도 됩니다. 전용은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은 14평, 지분은 8.3평이요? 예, 지분이. 전용은 14평인데 방이 몇 개라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방 3개, 화장실 2개. 그럼 확장 면적은 포함 안 돼서 그런가 보네요. 예, 합장을 한 18평. 네. 18평 정도는 돼야 방이 3개, 화장실 2개 네, 정도가 맞아요. 나와요. 그럼 이거를 그때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 3억 7,500이 샀습니다. 3억 7,500. 네네. 그러면 3억 7,500에 매수를 했고요. 네네. 지금 그러면 요게 뭐 임대를 주셨어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예, 3억 2천에 전세 뒀습니다. 3억 2천이요? 예. 3억 2천에 전세를 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요거를 샀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투자로 샀습니다. 투자로?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뭐 거주 임대를 줬으니까 투자기는 한데 예. 그럼 어떤 걸 보고 투자하신 거예요? 어떤 게 되면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위에 노후주택도 좀 있고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한 10년 후에나 재개발이나 혹시나 될까봐. 10년 정도 후에? 샀습니다. 10년 정도 후에 뭐 재개발 같은 걸 좀 기대해보지 않을까? 혹시나, 예. 그럼 일단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투자를 좀 미리 해두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네네. 제가 일단 얘기 좀 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예전에 그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한참 전의 얘긴데 네. 한강 르네상스라 그래갖고 합정동이 이제 개발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어요. 네네네. 거기에 포함되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한강변 그런 르네상스 같은 것들이 몇 군데 빼고 다 사실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무산이 되다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역 자체는 그러니까 지리적인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 합정역도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강변에 위치한 블럭의 위치를 좀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마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합정역이 더블역세권이다 보니까 사실 교통편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알다시피 여기가 홍대도 있고 뭐 대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홍대 상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권들이 많이 좀 예전보다 침체가 된 건 맞는데 네네. 원래는 홍대 상권이 되게 큰 상권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홍대 상권들이 점점 확장을 하면서 여기 홍대 상권 자체만의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쪽으로 상수동 쪽으로 나가고 그 위쪽으로 연남동 쪽으로 나가고 아래쪽으로 망원동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상권이 점점 마포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쪽이.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생들 수요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상권도 굉장히 넓다라고 하면 임대 수요층들은 되게 탄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어떤 걸 기대하고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 지분까지 딱 8.3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걸 기대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상권도 퍼지고 여기 그 학생들도 많고 임대가가 이제 탄탄하게 수요층들이 받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 빌라 같은 것들은 보통 크게 뭐 더 나눌 뭐 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닌데요. 보통 우리가 그냥 흔하게 얘기했을 때 뭐 개발이 되는 곳 그리고 개발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좀 구분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입지가 좋고 토지가가 상승을 해서 그냥 매가들이 꾸준하게 조금씩 오르는 곳.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그거는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뭐 당장에 10년 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요. 현재로는 우리 블록 자체는 사실 개발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런 개발을 한다는 곳은 이렇게 보통 되게 노후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노후도도 따져야 되고 뭐 호수 밀도도 따져야 되고 과소필지라 여러 가지 그 선정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후도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뭐 그게 어느 정도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신규 주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신규 주택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이 토지의 필지나 이런 도로의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크게 부신 다음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단독주택 부시고 신규 다세대 주택들 짓고 도시형 생활주택들 짓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신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개발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 봐도 너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발을 좀 그리고 또 개발이 조금 예상되는 곳들이나 개발이 정말 확정되어 있는 곳들은요. 딱 가면 정말 분위기가 합정동이랑은 틀려요. 자체가. 그래서 사실 여기를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뭐 그러니까 10년 뒤면 뭐 모르겠지. 근데 저기는 10년 뒤에도 조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물이 노후되면 부시고 또 짓고 부시고 또 짓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 자체가 조금 올라가기엔 조금 제가 봤을 땐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한 이익을 좀 보기는 어려운 구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려운 지역이라고. 근데 단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되죠. 대신 그러면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리적인 입지가 더블역세권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뭐 학생 수요층들도 많고 상권도 점점 확대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지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 자체가 올라가고 뭐 제가 얘기했던 부시고 짓고 부시고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면적은 딱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요가 많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가가 올라가면서 임대가가 상승하고 임대가가 상승하면 매가를 좀 밀어올리고 이제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3억 7,500에 샀다 그랬잖아요. 3억 7,500에 사가지고 전세 3억 2천 났다라고 하면 한 5,500 정도 투자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제 생각으로는 5,500 정도 투자한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무슨 개발이 되는 빌라처럼 몇 억씩 올라가고 이런 건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면 그냥 지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럼 요 매매가를 조금씩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 정도를 기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 자체는 좋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가가 상승할 수 있고 임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임대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매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정도 한 5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하신 거잖아요. 5천만 원 투자한 거 치고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 소액으로 투자하기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개발까지 기대하고 이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개발이 될 만한 곳들 있잖아요. 개발이 좀,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 이게 서울에서 개발이 될 만한 그런 지역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사실 요 정도 투자 금액 갖고는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개발의 투자보다,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 되는 투자보다 그냥 지역 자체가 가치가 상승을 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고 단 그 폭이 이제 다른 곳보다 좀 적은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근데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정부 규제가 지금 심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거 살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금 더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 주택을 또 취득한다라고 하면 뭐 취득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데 뭐 10년까지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10년까지 가져가실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자금을 더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올라서 그걸 판다거나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는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10년 동안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할 지역은 아니에요. 그냥 뭐 2년, 4년 이렇게 조금씩 지나면서 투자금 대비 좀 오르는 건 기대할 수 있지만 그냥 무작정 개발될 거야 이렇게 해서 갈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보다 좋은 걸로 갈 때 만약에 가게 되는 저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년에라도 파셔야 돼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지역의 특징부터 물건의 상황까지 자세하게 설명 도움 주셨습니다.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쯤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번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타이밍이 지금이 맞는지 아닌지 좀 알고 싶다 하시면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노원구 저는 상기주공 10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태릉 쪽에 있는 태릉 우성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 통과하고 해서 예, 그 재건축이 조금 시기가 저희 주공보다는 좀 더 빠를까 해서 좀 옮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 태릉 그 골프장 개발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태릉 골프장 그 개발을 하고 거기 만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만약에 태릉 우성을 갈아탔을 때 별로 그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 잘 판단이 안 서고 갈아타는 것도 상계 주공도 지금 재건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주해도 괜찮을지 저희가 한번 시기까지 봐드리도록 할게요.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물건 말씀 주셨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한 후에 태릉 우성 아파트 이주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 소장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상계주공 10단지 지금 거주하세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 10단지 몇 평이에요? 고층이에요, 저층이에요? 고층에 24평. 고층에 24평? 네. 24평. 언제 사셨어요? 산지는 2015년 15년도? 네. 그럼 2015년도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네. 실거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24평 한 얼마 정도 해요?
저희는 그냥 실거래가는 네. 한 6억 5천 정도 나오고요. 네. 호가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호가는 그럼 뭐 한 6억 후반 7억 정도 나와요? 그 호가는 10단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실거래가랑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실거래가가 얼마까지 나왔다고요? 6억 5천. 6억 5천 정도? 네. 5천 정도. 네. 그러면 지금 고민되시는 게 여기 네. 그 태릉 우성 아파트. 네. 여기가 24평하고 뭐 31평 이렇게 두 가지 평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두 가지 있어요. 태릉 그러니까 우성 아파트. 예. 우성 아파트인데 그러면 이 우성 아파트가 몇 평대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가 26평인가 5평인가 있더라고요. 26평하고 네. 뭐 30평대 두 가지 딱 있는데 네. 26평짜리가 이게 한 7억 중반 정도 갈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 5천이었는데 네. 그 정밀안전일단 통과하고 나서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억 정도. 아무래도 좀 이런 거죠. 네. 뭐냐면 이게 뭐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들에서 네. 이제 초기 단계에는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네. 안전진단에는 예비 안전진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안전진단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정밀 안전진단까지 통과를 했으니까 이거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인 거고요. 네. 그걸 안 한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통과를 못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전 자체에서 처음에부터 이게 재건축이 그냥 오래됐다고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통과하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런 게 불확실하고 정부의 규제도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성 아파트는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정밀 안전진단까지 통과를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네네. 구역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단계들이 사실 10단지보다는 빠르겠죠. 네네. 당연히. 근데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그 포인트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결국은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그 이후에 우리한테 신규 아파트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신규 아파트는 사실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정말 물량이 많이 줄고요. 네네. 이 물량을 사실 획기적으로 신규 아파트들을 막 재건축 규제를 풀어갖고 제가 봤을 때는 막 공급되기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물론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5년 뒤에도 신규 아파트는 선호도가 좋을 것이고 네. 10년 뒤에도 그 신규 아파트는 선호도가 좋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에서 청약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주택이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아파트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조합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네. 이 오래된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로 바꾸는 거. 바꾼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의 주거질도 좋아지고 주거질이 좋아지면 사실 금액이 올라가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10단지 앞에 8단지 그 포레나 노원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20평대, 30평대 금액 엄청 높죠? 네네. 높아요. 그만큼 신규 아파트가 많이 없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옮겨 타는 것보다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이제 네. 두 가지 좀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는 이 태릉 우성이 훨씬 더 단계가 빠른 거죠. 네. 그래서 간다라고 하면 네. 일단 만약에 상계주공 10단지는 지금 막 준비하고 있죠, 안전진단. 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뭐 아직 통과는 못했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받아갖고 또 통과되고 막 이렇게 해야겠죠. 네네. 근데 제 생각엔 이래요. 안전진단을 통과하긴 했지만 네. 이 태릉 우성 아파트도 사실 되게 초기 단계예요. 네. 안전진단을 통과하긴 했지만 이게 뭐 2, 3년 후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 2년 정도야 빠를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 자체만으로 해서 이게 뭐 엄청 우리 아파트보다 빨라가지고 3, 4년 안에 입주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얘기하신 여기 이제 골프장 부지 이쪽에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 부분은 나쁜 영향은 아니에요. 네. 나쁜 영향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공공이 공급하고 그러면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들은가 분양가 자체는 낮출 수는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신규 아파트들은 선호도가 좋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신규 아파트들이 분양가는 만약에 낮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금액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체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분명히 뭐 주변은 좋기는 한데요. 제 생각은 약간 가도 좋지만 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게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진짜 뭐 5, 6년씩 차이 나는 건 물론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나는 정도의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원도 지금 그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10단지는 준비하고 있지만 여기도 통과한 단지들도 좀 있잖아요. 상계주공 다른 단지들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 창동하고 일단 노원도 일단 서울에서는 가장 이 강북 쪽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상계동은 1단지부터 굉장히 많은 주공단지들이 모여 있죠. 근데 그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재건축을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그 상계동 택지 개발한 것처럼 그 상계동은 딱딱 갈라져서 바둑판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들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성 아파트 자체가 그 조금 빠른 건 있을 수는 있어요. 빠른 거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 아파트는 안전진단 준비해서 통과되면 우리 아파트는 안 올라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단계를 하나씩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상계동도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재건축되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절로 간다라고 하면 태릉 우성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태릉 우성 쪽이 조금 빨리 내가 신규에 거주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막 지역적으로 뭐 태릉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그냥 뭐 거주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뭐 거주하셔서 안전진단 통과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금액이 똑같이 얘들처럼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1, 2년이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 2, 3년이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태릉 우성 가는 것도 저는 찬성이에요. 태릉 우성 아파트 자체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좋다라는 거는 뭐 지역적에서 월등히 좋다는 게 아니고 재건축에 대한 이런 호재를 잇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여기 상계동에 다른 단지들이 막 통과되고 여기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뭐 부시고 짓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제 생각엔 절대 뭐 그 기간적으로 조금 당겨지는 거 외에는 절대 뭐 월등히 뭐 태릉 쪽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최근 들어서 태릉 우성 자체가 금액이 좀 이 안전진단 때문에 좀 올라간 거지 전체적인 상승폭에서는 상계동이 더 높을 거예요. 이 오름폭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자체만은 안전진단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승률을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그 상계동 쪽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상계동도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절로 옮겨가야 되는 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간적으로 내가 조금 더 앞당기고 싶다. 이러면 충분히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사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뭐 재건축할 때까지 또 사실지 안 사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뭐 딱 뭐 시간적으로 좀 단축하는 거 말고는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그런 결정하세요. 그냥 너무 그 막 가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주하고 싶다고 말씀 주신 태릉 우성 아파트 일단은 지역적이나 물건적으로 봤을 때 뭐 뛰어나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건보다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년, 2년이라도 뭐 빨리 들어가서 거주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부분은 좀 찬성이지만 어쨌든 노원도 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지금 시기에 이주를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성동구에 있는 세림 아파트 재개발하는 거를 사야 될지 아니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서희 스타일즈라고 지금 짓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좀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물건 고민 중이세요. 마장동에 네네. 있는 세림 아파트 말씀 주셨고 네네. 화성에 있는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이렇게 해서 네네네. 두 가지 네네. 물건 지금 시기에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저희가 상담 진행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화성 서희 스타일스가 이거 화성 시청역 지금 짓고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이거랑 마장동 세림 아파트요? 네네. 요건 재개발이고 요건 지금 신축이고요. 이거 지금 입주했나요? 아직 입주 안 했죠? 예, 지금 내후년 9월이요. 내후년 9월.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뭐예요? 거주하실 건가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재개발을 사면 이제 네. 한참 걸릴 것 같아서 네. 이제 이걸 사서 보유를 해야 좋을지 아니면 네. 지금 새 아파트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네. 예, 그래서 그걸 피를 주고 사는 게 나은지. 근데 금액 차이가 상당할 텐데요, 세림 아파트랑? 예, 그냥 아들 앞으로 사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세림은 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예, 경기도 거는 네. 좀 그냥 사도 되는 상황이라.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거 뭐 화성 그 시청역 서희 스타일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입주할 아드님이 거주하실 건 아니죠? 거기는 거주할 수 있어요. 이게 화성 시청역은 거주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뭐 요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그렇게 하나 보네요. 예, 경기도에 지금 있으니까. 네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네네. 그냥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요. 네네. 화성 시청역 서희 스타일스가 뭐 나쁘다 안 나쁘다를 일단 결정하기 전에요. 네. 마장동 그 세림 아파트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좋고 나쁨을 일단 떠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마장동이라는 곳은 뭐 마장동에서 뭐 마장동 세림 아파트도 부족한 점이 조금 있긴 해요. 아쉬운 점도 있고. 네. 그렇지만 지리적인 입지 자체로만 따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화성시청역 서희 스타일스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마장동은 성동구인데 성동구가 일단 왕십리역 있는 그 인근이잖아요. 네네. 일단 지리적인 입지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물론 이제 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마장동 같은 경우들은. 그렇지만 단순히 비교할 때 성동구랑 어떻게 보면 이 화성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성동구는 서울에서도 좀 이렇게 상위 지역이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도 틀리고요. 만약에 화성시청역에 있는 이런 새 아파트를 마장동에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엄청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자체가. 그래서 일단 성동구를 매수를 하면 네. 되게 부담이 가긴 하는데 네. 앞날을 봤을 때 네. 여기가 난지 아니면 부담 안 가고 화성시에 있는 걸 사서 앞날을 그러니까 부담까지는 제가 사실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네네. 그냥 두 개의 앞날을 보면 5년 후에도 마장동이 좋고요. 10년 후에도 마장동이 좋고요. 네네. 15년 후에도 마장동이 좋아요. 이해되세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내가 조금 마장동은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조금 부담이 이 화성시청역보다는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화성시청역보다는 당연히 부담이 이제 그 마장동이 되니까 조금 부담도 있으시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 지정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역 지정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물론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역세권의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같이 올라가는 건 사실 뭐 볼 것도 없고요. 화성시청역은 근데 단순하게 그냥 지금 거주를 한다. 라고 한다라고 화성시청역 여기가 요 안에서는 훨씬 좋겠죠, 살기는. 요 안에서는 여기가 이제 1, 2, 3단지에 한 3,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택지 같은 곳에 이렇게 역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개발을 그러니까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들 단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동네도 깨끗하고 훨씬 거주하긴 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이런 수요층들하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수요층들하고는 수요의 숫자에서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금액에서도 사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해서 화성시청역 서이스타일스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두 개를 비교하면 그거는 솔직히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서이스타일스 자체를 그냥 거주 부담이 없이 내가 실제 거주를 그러니까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서이스타일스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한 3,0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3,000세대면 일단 뭐 3, 4인 가구만 해도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뭐 이런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요렇게 어떻게 보면 한 단지들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보통 단지가 500세대인 단지보다 3,000세대인 단지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규모가 클수록 이런 필요한 시설도 많아지고 기반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피가 얼마 정도예요? 피가 뭐 이제 다양한데 아마 1억까지 붙은 것 같아요. 5천에서 1억. 5천에서 1억. 네. 그럼 뭐 평수에 따라 조금 뭐 좀 동에 따라 뭐 단지에 따라 좀 틀리겠죠. 네네. 그러면은 그 한 5천에서 1억 붙은 게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한 3억대죠, 이렇게. 3억에서 4억 사이. 3억에서 4억, 그러니까 3억대 이렇게 움직이죠? 예. 제가 봤을 때 입주하고 나서 거기서 크게 오름폭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더 큰 폭이 막 갑자기 뭐 6억 되고 7억 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거주해서 지금보다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수도권 이런 데서 사실 요새 분양권 새 아파트가 피 5천짜리 보셨어요?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상태에서 붙어서 오른 것 같긴 하지만 그 자체가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피가 5천만 원짜리 분양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냥 뭐 이렇게 단지들이 좀 크게 들어오면서 좀 안정되면 거기서 조금 올라가는 폭은 있겠지만 그거 이상을 보고 정말 투자성만 보고 마장동이랑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장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드리면 마장동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왕십리역 쪽에 마장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마장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고 여기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마장역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세림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여기 보면 이 성동구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 직주 근접이 좋은 위치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쪽으로 지도 왼쪽으로 가면 여기는 서울 도심권이고요. 바로 아래쪽은 바로 강남이에요. 강남이다 보니까 이 성동구의 금액도 전체적인 평당 금액도 높고 선호도도 좋고 수요층도 탄탄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세림 아파트가 뭐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위치적으로는 역세권 앞에 있긴 하지만 사실 연식이 좀 오래된 게 문제거든요. 이게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역 앞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겠죠. 그래서 위치 자체가 사실 조금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어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뭐 못 해드리는데 그냥 두 개 중에서 만약에 내가 된다라는 가정했을 때 뭘 살까요라고 한다면 마장동 세림을 산다는 건 사실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화성시청역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빨리 거주할 수 있는 거. 이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자체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10번 물으셔도 세림 아파트예요.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물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지역적으로부터 이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깊게 고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매매가 부분에서 조금 마장동 물건이 부담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는 보나 이제 후자가 더 낫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쉽게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2부에서도 계속해서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10분 뒤에 2부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